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어제 최태원 회장의 사과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K텔레콤은 물론이고 SK그룹 전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입자들의 피해보다는 고객들이 번호 이동을 통해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존립 기반을 잃지 않을까 한 이 부분에 대한 존립 기반에 대한 우려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고객 우선, 가입자 우선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는 SKT와 SK그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주 동안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유영상 대표께서는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피해자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 전반을 돌이켜 보면 저는 SKT가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외양간도 제대로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늑장 대응하고 소통도 부실했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제가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대답하신지 기억나십니까? 통신망이 다운될 수 있다. 그래서 자동 가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과기부에서 행정 지도를 내리니까 곧바로 자동 가입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던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다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2,500만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일괄 가입을 시켰을 경우 이 데이터베이스가 꼬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기술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랬던 것인데 순차적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네, 그때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주셔가지고. 싶은 겁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법률적으로 뭐 검토하겠다는 이런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니까 가입자들의 분노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주요 쟁점 번호 이동, 위약금 문제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지난 청문회에서 과기부도 번호 이동,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법률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고 다음 날 5월 1일 위약금 면제 행정 지도를 내리신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 측의 법률 검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어제 아침에 네. 이제 결과를 좀 받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지금 민간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행정 지도를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면제 사항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라 이런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겁니까? 과기부는? 네, 저희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방금 유영상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사업자에게는 또 상당히 그 심각한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밀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자의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불법 유심의 복제 피해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장관님?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으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죠. 네. 네, 지금 뭐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뭐 피해가 없다 이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해킹 수법이 워낙 보도화돼 있고 치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피해 보고 없다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네.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유영선 대표님. 예. 앞에서도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고객 이탈로 인한 손실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들의 피해보다는 고객 이탈로 인해서 회사가 입을 손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수조 원, 7조 원가량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가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가입- 보십시오. 가입자 보호에 대해서 지난 청문회 이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저는 어제부로 전 고객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다 가입이 됐고요. 뭐라고요?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12일 날 5월 12일 날 유심 보호 서비스 이제 로밍까지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저희가 개발이 돼서 14일까지는 로밍 가시는 고객까지도 전부 유심 보호 서비스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네, 대표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SKT의 여러 가지 미흡했던 대응 그리고 지금 위약금 문제와 관련한 여전히 모호하고 시간 끌기식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재 SKT가 걱정해야 될 것은 당장의 뭐 수조 원, 수천억 원의 손실뿐만이 아니고요. 신뢰 파탄의 위기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형의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큰 SK텔레콤 자산의 붕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KT에 과연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런 핵심 통신 인프라를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지금 들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국민적 의구심과 반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핑계도 좀 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약금이 뭐 5만 원 남는 사람이나 30만 원 남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뭐 그 번호 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평에 맞지 않다.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면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용자 차별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약금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또 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동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위약금 면제라는 것은 이 계약의 행위인데 그 계약의 행위가 전체로 네, 됐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지금 설명은 말이죠. 회사가 입을 손실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위약금의 형평성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번호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SKT가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T에 남아 계시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한 뒤에 더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보답하겠다라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이해를 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만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성실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법과 시장 질서에 대해서 그러다가 정말 불성실한 대응으로 한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 PPT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 다음 PPT로 돌려주십시오. T월드, SK텔레콤 간판이 선명합니다. 유성임 장관님, 네, 예, SKT의 공식 대리점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시죠? 네. 유영상 대표님 어떻습니까? SKT 공식 대리점으로 보이죠. 예, 네. 그런데 SKT 공식 대리점이 아닙니다. 이 사진 속의 매장은 판매점입니다. 판매점은 SKT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통신사를 함께 취급하는 유통망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장관님하고 대표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가입자들이 저걸 SKT의 직영점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유심을 교체하려고 했더니 몇 시간 뒤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판매점이니까 무료로 유심 교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유통 구조가 이제 대리점이 있고 직영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판매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판매점은- 보고를 받으셨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도매 대리점, 판매점이 유심 교체는 유료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들이 몰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돈을 받고요. 자, 이분이 얼마를 냈냐면은요. 그다음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수증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7,700원의 유심 교체료를 내고 결국에는 유심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SKT의 공식 대리점 안내와 관련해서는 뭐 오프라인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하고 앱에서 말이죠.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의원실은 SKT의 판매점을 통해서 유심을 유료로 교체한 고객에 대해서 환급이나 감면을 해줄 수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4월 28일 이전에 공식 대리점이 아닌 경로를 통해서 유심을 유료 교체한 고객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데 4월 28일 이후에는 유료로 교체한 사람들은 감면해 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4월 28일 이전은 되고 28일 이후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것은 28일부터 SK텔레콤 2,600개 매장에서 이제 교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28일 기준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 자, 그리고 예. 판매점이나 직영점에서 가입한 사람들에 따라서 SK텔레콤의 고객이냐 아니냐가 달라집니까? 판매점에서 구입한 고객도 SK텔레콤 고객 맞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냈다고 한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자동으로 하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2,500만 명, 알뜰폰까지 합하면 그렇게 2,5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SK텔레콤의 고객들 중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요? 그게 정확합니까? 숫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이번에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얼마 지나서 해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디지털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 MBC 뉴스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은 이렇게 힘들게 현재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 함께 보시죠. 애들이 안 알려주면 저희들은 잘 몰라요. 저도 60대 중반인데 전혀 모르고 근데 안내도 없었고.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인원이 초반에 몰릴 것에 대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대리점을 직접 찾는 방법밖에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당 고작 100여 개의 유심만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 3시간을 겨우 기다려 현장 예약만 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신사가 우선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역시 어르신들에겐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걸 못하죠. 할 줄 모르니까. 오요 아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자 유심보호 서비스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마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라고 답변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께서 SKT 유심 해킹에 대해 속수무책이고 예약이 어려워서 그냥 폰을 꺼두려고 하신답니다. 폰을 꺼두면 해킹 피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SK텔레콤이 고령자나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만 명이 됐든 뭐 500만 명이 됐든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의 유심을 좀 직접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또 택배 서비스 하시는 분이 교체를 해주도록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입자들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유심 교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예약 들어오신 분들이 한 800만 정도 있으시고 현재 한 110만 정도 고객분들의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심 교체와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또 유심 포맷이라고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께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예 있습니다. 예, 박충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